최근에 방제업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부터 먼저 취득은 하셨고 일종을 먼저 따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작년에 중앙일보에도 한번 출연하신 신사농부님의 그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때 인터뷰하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일단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을지 선배님으로서 이제 신규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방제사라는 직업이 뭐 예전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으로 뭐 저기 노후에 아니면은 뭐 퇴직 후에 하기 좋은 직업군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드론을 사고 차량을 사고 뭐 발전기를 사고 배터리를 사고 방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다 하셨다.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먼저 그거를 예. 다 장만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방제사를 따라다니면서 부사수로서 네. 역할을 한번 충실히 해보시는 걸 한 해 정도는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요. 패턴부터가 달라요. 생활 패턴부터가. 생활 패턴이 새벽 3시 정도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셔가지고 농약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를 가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을 가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고 농협을 가셔서 약을 타고 필지를 확인하고 이동을 해서 해가 뜰 때쯤 됐을 때 시작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낮에,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일단 중단을 시켜요.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약을 줬을 때는 약효가 너무나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말들이 좀 많아서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오후 한 3시쯤부터 해 지기 전까지 또 일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 한 6시, 7시 그 정도의 식사를 저녁 식사하시고 쉬시고 이제 하는 패턴이거든요. 생활 패턴이 그거 자체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죠. 네. 낮에 좀 쉰다고 해도 일단은 새벽도 아니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패턴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예 이런 농사 일을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예. 운전도 힘들어요. 운전이라는 게 뭐 되게 쉽잖아요. 뭐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고 예. 뭐 코너 근데 꺼진 데도 많고 아. 좁은 데도 많고 예. 아스팔트가 아닌 흙 같은 데도 있고 그 동네뿐이 아니면은 모르는 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은 저도 작년에 저기 견인 9단차 2번 불렀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왜 거기서 빠졌는지. 그러면 그날 하루 일당을 다 날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냥 안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방제단이 그날 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물량을 끝내고 그 다음 섹터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을 못 해버리면 누군가는 지원을 오던가 어찌됐든 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날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팀의 방제단에 어느 정도의 좀 민폐가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드론을 조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터리 관리라든지 그리고 약을 타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쉽게 생각하면요. 방금 쓴 걸 충전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는 학원에서도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냥 꽂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게 아니라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급해지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배터리를 어느 정도 식혀서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배터리를 끼고 빼고, 그리고 양량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 필지를. 그러면 갔을 때 거기가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몇 리터를 뿌린다라는 기준점이 생겨요. 4,000평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몇 리터를 넣어야지. 그거를 부사수 때 경험을 해가지고 익히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를 얼마큼 잘 활용하냐거든요. 이 활용을 할 때 효율을 높이려면
딱 맞는 최대한 맞는 오차가 최대한 없게 해서 약을 넣고 그 약을 딱 그 안에만 딱 넣어주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양량을 잘못 조절하면 기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 해봤자 1000평 뿌릴 거에다가 지금 약 많으니까 많이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분들 있어요. 무조건 20리터, 30리터 다 채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기체가 무겁다라는 건 배터리를 많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약이. 그럴 것도 당연히 배터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경험담이에요? 저는 부사수를 6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매번 그거를 강조를 해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부사수가 한 명? 아직 그 농업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감이 없고 그 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잡는 걸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약을 너무 조금 넣었어요. 근데 배터리는 남았어요. 네. 갔다가 오는데 이거 조금 남았어요. 한 500평 남았다 칠게요. 네. 그래 한 500평 남았어요. 근데 거기다 약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끝날 일인데 한 번에 끝나는데.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고 또 약을 하고. 또 넣고 띄워서 간다. 이거 진짜 번거롭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익숙해지시려면은 한 시즌 정도는 부사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부사수를 하시면서 뭐 차량 군안 상황, 드론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방제를 했을 때 땅 모양에 따라서 어떤 패턴으로 방제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주분들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주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다 무슨 약 줘? 그럼 약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거 줘요. 이건 아니에요. 전문성 떨어지잖아요. 이거 줘요. 몇 대 몇으로 줘요. 물 몇 리터에 이거 얼마큼 넣어서 몇 대 몇으로 희석해서 줘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농주분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인데, 그렇죠. 고객 응대를 잘하는 방제사와 고객 응대를 못하는 방제사는 내년에 일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공동 방제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래요? 공동 방제도 끝나고 나면은 평가가 들어가요. 요즘에는. 평가가 들어가요? 예. 그 막말로 말해서 뭐 좀 대농을 하시는 분이 네. 야, 나 지난번 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은 농협 쪽에서도 굉장히 심오하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예. 그런 식으로 팀 방제, 제가 속해 있는 방제단에 피해를 주는 일은 만들면 안 되죠. 팀 전체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평가가 떨어집니다. 네. 뭐 방제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셨던 단장 같은 경우도 저희 팀이 잘해주면 거기 마을 농협에 가면은 대우받죠. 근데 못했어요. 그러면은 입구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우리 팀 중에 나 하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나부터 잘해야 이 일을 내년에도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후년에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가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단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뭐 천몇백만 원을 번다, 뭐 시즌 되면 뭐 1억을 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지역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 방제. 제가 아산에 있으니까 아산 지역에서 이거를 뭐 저랑 뭐 몇몇 사람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넓겠어요.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농약이라는 게 한 번 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까지도 하는데 그럼 벌겠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방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이 돼 있는 거고 내려가서 숙식, 숙박, 아까 숙박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값, 톨비, 밤에 이동하는 시간 진짜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게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단가는 낮춰지고 있고 일은 가면 갈수록 불신에 쌓이는 농주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론은 방제를 시작하신다면 무조건 부사수를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방제사를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방제사분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점과 맞지 않은 점들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기체를 사고 차량을 사고
준비를 하시는 거, 사업자 내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사수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막막하신 것 같아요. 부사수를 시작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여기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 부사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사수 교육을 하는 거는 올바른 방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거는 부사수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매년 부사수가 다음에 부사수를 또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시 부사수 하신 분들은 그 다음 해에 방제 사수를 하려고 하세요. 다시 부사수 하신다는 부사수 2년 하시는 분은 저 아직 못 봤어요. 뭐 배우시고 이제 예, 뭐 비용이 모자라서 뭐 1년 더 부사수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보기는 봤지만 저하고는 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고 뭐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1년 경험만 있으면 다 사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시는 거예요. 예, 항상 1년만 지나면 끝나요. 그렇다 보니까는 매년 사수를 하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부사수 교육을 받으시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이제 제가 한 작년에 2회 했었어요. 2회를 해서 거의 100분이 오셨었거든요. 100분이나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번다라는 말만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예 그냥 전화해도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또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뭐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남아있는 분 중에서 사수로 넘어가시는 분은 10%, 15% 정도, 10명, 15명? 그분들이 사수하신다고 준비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다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똑같네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경제 논리처럼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이 균등하게 벌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시작은 했지만은 현실과 다른 유튜브에서 알려진 거가 조금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보시지만 안 되는 분들은 저 옛날에 1년 동안 700만 원 벌었던 분들 계셨어요. 만났을 때 방제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방제업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공동방제는 일 끝났으면 그때 그 급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네, 입금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산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은 제 돈이 먼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먹고 자고 차량 이동하는 거 다 하고 하면은 그리고 기체가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만 대준다면은 부품만 교체하면 뭐 풀업만 교체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큰 비용 안 들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야 들어온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좀 중요하겠네요. 예. 바로바로 일당처럼 주는 게 아니다. 기름값이 또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내년도 걱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또 경유차가 없어요, 이제. 부사수 가기 진짜 힘든데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신사용 농구님 연락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아니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교육 일정이 잡히면 뭐 한 달 전이나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제 개인 채널에서 올리기도 하겠지만은 저한테도 뭐, 연락을 주세요. 드리면은 공지를 한번 올릴게요. 다 같이 한번 올려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경험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경험이 깡패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부사수로. 도움 드리러. 네, 저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이게 잘할 수 있는 부사수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사수를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에? 사수? 방제사를 하실 분. 아니 부사수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사수만 하시고 안 나오실 거잖아요. 왜 안 나와요? 나는 이제 영상도 촬영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라니까요. 왜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영상 찍을 생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하고 딱 하면 되죠. 제가 부사수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루에 저 부사수 할 때 저 3시간 동안 4만 평 쳤어요. 기체가 좋았을 거예요. 네, 그때 제일 큰 거 30m짜리. 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좋았던 게 계단신동이었는데 이게 일자로 딱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떠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때 정말 부사수 힘들다는 걸 잘 아는 게 약 타고 있으면 내려와. 그렇죠. 약 돼서 늦으면 막 뭐라 그래 사수가. 그래서 약 타고 약 타고 붙고 약 타고 묶고 하면 그때는 신사농부님처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통에서 물 붓고 약 타가지고 붓고 메스 실린더 하나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착륙장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좀 많이 편해진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방제를 다니다 보면은 원년 멤버
그러니까 한 5, 6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차에 그냥 말통만 한 15개, 20개씩 갖고 다니면서 맞아요. 하셨었대요. 그리고 농약이 냄새가 너무 독했었대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위험합니다. 농약은 마셨을 때 제가 여기 편도가 부었었어요. 근데 저는 마시고 싶다고 마신 게 아니라 드론이 이렇게 한번 오면서 바람 타고 와서 이렇게 살짝 마시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심한 분들은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 정도로. 직업병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직업병. 안 마신다고 교육할 때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안 마시는지 알면서도 사실 바쁘다 보면은 깜빡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욕심에 저한테도 이렇게 농약이 오게끔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 그래도 방제사를 한번 꿈꾸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사수 교육을 채널에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때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유상인가요, 그거는? 예, 작년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예, 5만 원 정도.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하루 교육인데요. 하루 교육이요? 네. 오전에는 일단 이론 교육만 하고요. 네.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네. 그 저희는 이제 무전기를 통해 가지고 원거리 이착륙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원거리 착륙도요? 예. 순전히 부사수만 믿고 네. 기체를 차량 위에 올리고 내리고 착륙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안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왜냐면은 차량에서 드론이 실려 있는 차량에서 사수는 멀어져 있거든요. 보통 그쵸. 보면요. 네. 그러면 그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뭐 저쪽 골목에서 큰 차가 나오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쪽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거를 무전으로 다 알려줘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사수가 이륙 허가를 내주기 전까지 이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요즘에는 또 너무 좋죠. 그 조종기에 다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배터리를 새 거를 꼈는지 쓰던 걸 꼈는지도 알고, 네. 뭐 그런 것도 알고 하니까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수와 부사수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무전으로 하면서 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약을 타든다든지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근데 충전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뭐 셀값 보시는 것도 잘 모르시고, 셀 체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걸 모르셔가지고 뭐 셀값 측정을 왜 하는지, 뭐 배터리는 몇 프로인지, 뭐 충전해서 끝났으면 끝났지 뭘.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실제로 일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파트, 그 중에 한 파트를 하고 네. 있고요. 뭐 이제 한 파트가 4파트 정도 돼요. 네. 그 4파트 이론 수업 하시고 나가시면은 저희 이제 기존에 계속 방제를 하셨던 방제사분들이 이제 다 몇 분씩 모시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서 다 한 번씩 해봅니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